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레이븐,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차트는 우주 삼돌림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이제 2.33% 조정을 받고 있고 112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로 봤을 때 박스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박스 중심은 이제 11,000달러고요. 이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에서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큰 삼각수렴에서 이 지금 아래 추세선, 추세선에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이 주요 이 추세선을 돌파시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WXY 패턴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면 마지막 지금 이제 Y 파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삼각 조정 여기서 A, B, C D파, 지금 D파가 나오면서 이 추세를 뚫은 거죠. D파가 나오면서 이 추세를 돌파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파 조정 중인데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 있고, 지금 이 추세선에 계속해서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2파 조정이 끝나면 그럼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1파 상승 13,9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 조정을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파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박스 중심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중심 넘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선까지, 이 삼각 수렴의 이 추세 라인까지, 상단 추세까지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3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에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3,900달러 13,900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이 13,900달러와 지금 이제 13,100달러도 저항이긴 한데, 일단 이 라인들에서 저항을 받긴 하겠지만 저점을 또 높이면서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달러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예상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우주 삼돌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 차트를 삼각 수렴이 아닌 하락 평행 채널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상승점과 7월 2일, 17일에 하락 지점을 평행으로 연결하는 채널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는 보는 관점마다 다르지만 하락 채널로 보는 트레이더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일단 이장님께서는 20주선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비트가 3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있고, 3개의 봉우리는 60주선까지 한 번에 급락할 수가 있기에 현재 상승의 피보나치 38이 되돌림 지점이 7,000불 언저리인데, 7,000불 언저리는 하락 채널로 그릴 시 현재 각도상 올라오는 60주선과 하락 채널 바닥이 만나는 곳은 10월 초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은 ETF와 브렉시트가 있는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9월 23일에 그 전에 이제 벡터 오픈이 있죠. 이때까지 7,000불까지 하락시킨 후 시청도 채널 바닥을 찍게 하고 그 뒤 급상승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이게 이제 가능하냐 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확률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낮다라고 봐야겠죠. 먼저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요. 2017년도 이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 조정의 모습을 보면 하락 채널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채널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락 채널로 진행이 되려면 아까 이제 우주삼돌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뭐 50주 이동 평균선까지 60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먼저 일단은 이 20주 올라오고 있는 이 2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채널로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서
20주 이동평균선을 주봉에서 봉 마감 자체를 깨서 끝이 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제 우주삼돌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하락 채널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선은 지금은 상승 채널 안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 채널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원달러 차트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원달러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에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화 강세로 가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들, 이 저점을 잇는 라인에서 달러 강세 국면으로 진행됐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원화 강세로 이 추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서 원화 강세로, 하향 채널로 하락 채널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달러 강세,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달러 강세로 상승 채널로 이제 보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도 지금은 일단은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이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승 채널 안에서 원화 강세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원화 강세로 가면서 하락 채널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주삼돌님 의견처럼 하락 채널로 진행되기 위해선 20주 이평을 완전히 깨는 주봉 봉 마감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하락 채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다시 이제 알트코인 레이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레이븐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먼저 일봉 차트로 지금 374토시에 위치를 하고 오늘 6.3% 상승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돌파를 시켜주고요. 양봉 만들어주면서 50일 이평선까지 한 차례 돌파 시도를 했고,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이 414토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일단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은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9월 초 전에 이제 이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4시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번에 넘어가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맞고 또 한 번 이렇게 눌러주고요, 저점 높이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3번째 안에는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 414토시를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50일 이평선도 같이 넘어가 주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B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 이렇게 15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려 세워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50일 이평선도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격을 좁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비슷한 그림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오늘도 좀 더 이제 내려온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한 가지 이제 그나마 나은 거는 이 7월 15일하고 8월 10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에서 일단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빨리 이 15일 이평선 위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15일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15일 이평선이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른 시간 안에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 비트코인 캐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평선, 4시간 봉에서 이평선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삼각수렴에서 이 중심선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평선을 언제든지 정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도 20일과 15일과 이제 50일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 하락세경 패턴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시킨 이후에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꼭지점이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방향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빠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빠질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이제 그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보조지표들, MACD라든가 스토캐스틱 차트 보면 지금 이제 양전환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삼각수렴의 마지막 9월 2일 전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50일 이평선만 넘어가 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봐요. 50일 이평선 현재 위치는 이제 2804토시인데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충분히 이제 많이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 이 라인이 지금 지난번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2804토시 이 라인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 돌파시켜주면서 50일 이평선도 한 번에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도 뭐 리플과 이제 비슷한 모습인데, 일단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패턴과 뭐 거의 이제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체크해봤을 때 이제 4거래일 정도 시간을 좀 더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턴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승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요. 리플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이 이제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라고 보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상승 그림으로 9월 3일 전에 저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Q&A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에서 리플 가격을 조작질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이 욕하여라, 출발해보자, 이렇게 써주셨고, 금은동님이 스치듯 리가였지만 어쩔 수 없는 리바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써주셨고, 박빌부님이 저는 현재는 빵가입니다. 빵양 너무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이제 라이언리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리플사가 가격 조작한다고 의심을 가질만 하긴 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리플 소송 내용 중 하나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리플사가 뭐라고 소명하는지 들어보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고소하고 뭐 지금 리플사 이거 조작한다,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증권인데 리플을 이제 판매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뭐 고소건들은 다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가격이 이제 낮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인사이다님이 재밌는 또 내용을 써주셨는데, 해밀리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천당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열차가 가끔 흔들리고 고장나더라도 언젠가는 KTX처럼 슝 도착해서 위의 멘트를 꼭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인사이다님이 제가 만화를 그리신다고 했잖아요. 만화를 딱 그리는데 이것도 아마 한 컷으로 딱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채널 상단이 딱 와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최소 홀딩 물량 딱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할 때 만화 한 컷으로 승객들이 이런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기차에서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코인 막 그대로 들고 있고, 아마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보시고 이런 또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인사이다님이 이걸 이제 만화로 표현하시면, 한 컷 딱 만화로 표현하시면 어떤 만화가 될까, 이 부분을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예,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엔화를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해도 문제 없겠죠? 차트 분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일단 그 N1 차트를 볼게요. N1 차트를 보시면 지금 1N이 11.4원입니다. 1N이 11.4원이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때 이제 말씀드렸죠.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그 엔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추세가 돌파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가 돌파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세 돌파된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해줬고요. 이렇게 채널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4분의 1 지점에서 채널 4분의 1 라인 지금 저항 맞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를 지금 엔화를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도 4분의 1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긴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또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4분의 1 라인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이격이 보시면 이제 20주 이평선과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았던 게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기서 물론 옆으로 누우면서 뭐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20주 이평선까지 짧게라도 한번 또 눌러주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엔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엔화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번에 딱 지금 사기보다는 나눠서 기간을 나눠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코인 참수님 봤고요. 다음으로 이은님이, 그럼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전에 리플 XRP는 단계적으로 기어간 후 걸어가고 그 이후 뛰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걸어가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카톡에 답변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써주셨고, 이제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카톡을 했나봐요. 카톡을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이제 걸어가는 단계, 우리는 이제 기어가는 단계에 빠져나와 걸어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뛰어가는 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말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영문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기사에는 2019년 4분기에서 뛰는 단계로 진입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2020년에서 2030년 안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그 런 단계는 소매 구매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XRP, 그리고 IMF에서 이제 ESDR에 XRP가 채택이 되고, 전 세계 비은행 인구의 XRP 사용, XRP 가치 상승으로 리플렛 효율성 향상, 미국 및 기타 국가는 XRP를 사용하여 불안을 지원하고 부채를 갚는다. XRP는 초국가 통화로 등장한다.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되는 XRP,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한 개라도 되면 대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뛰어가다 날아가는 단계는 없을까요? XRP 가격 안 올라가도 어차피 안 팔 거니 희망회로라도 마구 돌려봅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 영문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이제 보면요. 기어가는 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6가지 목표가 있고, 이 6가지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단계 4가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가는 단계, 이걸 이제 2019년 말까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글에는 2020년까지 뭐 진행된다라고 해주셨고, 이제 이은님은 이게 이제 2020년에서 2030년 뭐까지 해서, 사실 이 중에 이 마지막 최종 단계인 이 런 단계에서 나오는 이 6가지 중에 7가지인가요?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리플 가격은 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제 써주셔서 이제 같이 한번 봤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좋은 내용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뭐 이상민님, 온리리플님, 리플 589님, JL님, 금은동님, 뭐 TV쇼바님,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 그리고 코인참수님, 뭐 핫달님, 아이러브머니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상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금, 원석 등 말씀하셔서 지구에는 비가 내리지만 우주 어떤 행성에는 다이아몬드가 내린답니다. 어디는 유리가 내리고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리면 다이아몬드는 똥값이겠죠. 그런 의미로 남북이 통일되면 곧장 달릴 겁니다. 38선으로 달려서 철책선 끊어서 창고에 갖다 놔야겠습니다. 써주셨는데, 일단 철책선 달려가실 때 지뢰를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제가 이상민님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결국에 어떤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그 생태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 부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48시간 내 비트 장대 양봉 출현 예정이다. 리플 얼마 전 뭐 시그널 암시 날짜 예의 주시할 것,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위치상으로는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48시간이 아니라 조만간에 저는 이제 올라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달러 중국 위안화 환율 차트 주봉에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위안화가 약세가 되어 채널 상단을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상방 채널이 또 하나 열렸고, 앞으로 그 상방 채널의 상단까지도 계속 올라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기축 통화의 지위에서 위안화가 달러보다는 먼저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군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이 위안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위안화가 이렇게 채널 상단을 돌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위안화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중국의 기득권층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 진짜 몰래 숨겨놓은 위안화를 많이 숨겨놓은 어떤 고위급 뭐 공산당 당 간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거를 지금 달러로 바꾸기도 정부의 눈치가 보이니까 만만치 않고, 뭐 금으로 바꿔서는 또 이제 해외로 가져 나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가장 손쉽게 이 돈 내가 갖고 있는 이 위안화, 근데 이제 위안화가 가치가 뚝뚝 떨어질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보도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훨씬 많은 정보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 이거 위안화 더 약세로 진행되기 전에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위안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중국 부자들이라든가 중국 기득권층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그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가격을 크게 이제 상승시킬 거라고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야옹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업비트 공지사항에 보면 헤데라 해시 그래프가 원화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미정인데 알트장이 먼저 시작됐다면 오른 알트를 팔고 헤데라를 사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전에 상장이 먼저 된다면 아직 알트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팔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드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헤데라가 워낙 이제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비트코인 다큐멘터리 관련된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헤데라를 약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ICO는 개인 참여자들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뭐 몇십억 단위로 할 수 있는 개인 참여자들 말고는 아마 ICO 자체를 이제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원화 상장 바로 된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야옹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뭐 바로 알트코인에 올라와서 그걸 팔고 이제 헤데라를 사면 좋겠죠. 좋을 건데, 그렇게 이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이번에 만약에 헤데라를 못 산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 어차피 헤데라도 이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과 이제 같은 방향성을 이제 띌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에 알트코인들 올라올 때 알트코인 정리해서 비트코인하고 일정 부분 이제 현금화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현금화한 걸 갖고 있다가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헤데라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상장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헤데라도 따라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때 헤데라를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으면 전 될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구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으로 개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해주셨고, 기사 내용은 바이낸스 CEO 1 비트코인 소유자, 비트코인 세계 0.03% 부자다. 그래서 70억 명을 이제 2,100만 개로 이제 해서 나눠보니까 0.03%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지갑 79%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2136만 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뭐냐면 최대한 비트코인 투자에 돈 벌 수 있다, 돈 벌려면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하신 내용 중에 생체칩에 관한 부분을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와치 독서라는 시리즈인데요. 2편까지 출시가 되었고 3편은 영국을 배경으로 내년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약간 이제 미래 배경으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셨고요.
게임 자체는 유쾌하게 연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권력에 의해, 그러니까 뭐 빅브라더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시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임의 내용이 어제 소개하신 생체칩을 가지고 살게 될 미래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감시되는 미래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적어도 블록체인을 결합해 게임에서 연출되는 것처럼 투표나 여론을 조작하고 계좌의 돈을 해킹해서 빼가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게임도 영화처럼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를 예상하여 그려냄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미리 체험하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암울한 미래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통제하기 쉽고 가장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전 세계 지구인들을 모니터링을 가장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게임 속에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전 세계인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플랫폼 안에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됐을 때 지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서로 그나마 서로 믿고 어떤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지 앞으로 이런 가상 공간이라든가 게임 안에서도 미래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정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이나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